근데 정확하게 술자리에서 어떤 말들에 좀 상처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한테 뭐 방송 관계자예요. 어. 같이 일하는 PD면 난 너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자꾸 너랑 이게 내가 생각한 그림을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엄청 신경 써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나는 이제 나락을 가는 건가? 막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다음 날 촬영장을 가면 너가 최고라고. 이게 그런 것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셨으면은 거기까지 가지 않을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진짜? 진짜 처음인데 20살 돼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술을 왜 마시냐. 진짜 죽어보자 하고 이제 진짜 맞아. 마셔봤어. 해봤어. 취한다는 느낌이 다들 그게 기분 괜찮네. 이거 이상으로 내가 어떤 이상한 소리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술 세구나.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다 아는 거예요. 와. 웬일이야.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친구는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술만 마시면 막 이상한 얘기 맞아. 하는데 제가 이게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원래 이 사람인 건지 맞아. 술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나다나 안녕 하는데 저는 그 일이 맞아. 그 사람하고 교체가 되고 그렇지. 이거 얘 진짜는 누구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두 분이 드시면 되겠네. 그래 먹자 그냥 우리 둘이. 그래. 누나는 이렇게 상처받는 말 들을 수도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하세요? 그 술 취해서 하는 얘기는 나 정말 신경 안 써. 나 되게 관대해. 취했잖아 다. 그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 그냥. 오히려 제정신에 상처 주면 그게 상처지만 술 먹고 얘기하는 거에는 그렇게 상처 안 받는 근데 편이야. 반대로 저는 술 마시고 취해서 이성의 끈을 놓고 하는 얘기들이 평소에 얘가 갖고 있는 생각. 그쵸, 라고 진심. 생각하고 또 어떤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성이다. 나도 약간 이런 주의이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좀 알딸딸한 상태면 그게 이제 릴렉스돼서 정말 본심이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많이 가면 그때는 취한 거야 그냥.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에 있는 결국 에탄올이 우리 몸 전체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전두엽 같은 부분이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라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억제하는 부분들을 강화시켜요. 그 부분이 살짝 억제되면서 조금 더 본능에 가까운 행동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전두엽. 그래서 치중 진담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취중 진담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통 과학계에서는 말을 하고요. 그렇구나. 술이라는 이 화학적인 물질 자체가 우리 몸에서 뇌나 신경에 작용을 하는데 이거랑 같은 곳에 작용하는 물질들 우리가 자백제라고 불러요. 자백제? 영화 보면은 주사 같은 거 놓으면 거짓말 못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이런 약들이. 근데 못 쓰게 돼 있는 것 뿐이고 술도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뭐 가바라고 부르는 곳에 작용을 해서 점점 이제 몸을 풀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뭐 아일랜드 공화국 이런 데는 그 내부 지침서에 술을 먹거나 이 술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실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남겨져 있고요. 그렇구나. 여기서 우리가 진담이라는 단어를 되게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는 우리 뇌가 관리를 하는 인지 단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취하면 취할수록 어려운 작업부터 못해요. 예를 들어 술이 좀 들어가면 뭐 구구단을 내자 게임을 해도 막 평소랑 되게 틀린다거나. 맞아요. 근데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이 가면을 쓰는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 걸 잘 못하게 돼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데 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에 그 술을 먹다 보면은 감정적으로도 좀 증폭이 돼요. 마시면 우는 분도 있고 조증처럼 신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감정적으로 증폭된 말을 하는 거라서 내가 이 말을 꼭 담아뒀다가 나중에 말해야지라고 했던 말이 아닌 더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과하게. 부장님들이 술 드시면 야, 내가 너 진짜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다 널 위한 얘기야. 너건 어떻습니까?
근데 상사분이 말하는 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거는 저는 아는 거예요. 이걸 분명 오해할 거고 나는 좋은 맞아. 말 할 생각이 없다. 그 말을 꺼낸 것 자체가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쁘고 너한테 쏟아 부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하는 분들의 말은 그렇게 진담이라고 보기는 조금 감정 쓰레기통으로 쓴 게 아닌가. 어이구, 역시 안 듣길 잘했네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술자리에서 나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맞아. 했던 선배들이 나중에 챙겨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누가 이제 사랑해서 하는 소리 하기 시작하면 술 깨고 얘기하시죠. 멋있다. 근데 후배가 직장 부장 선배한테 그걸 얘기하는 게 또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얘기하시죠. 네. 아니면 그냥 더 드시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해서 차라리 아예 그냥 정신 아예 놓고 보내버려. 아예. 사실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말도 좀 격해지고 그쵸.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누나 혼자 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게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라리 같이 취하면 좋은데. 너무 좋죠. 예. 이게 맨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듣기가 힘들 때가 많아서. 그 예전에 이제 좀 제가 또 특정 분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어요. 남자분들한테. 너 너무 섹시하다. 너한테 자꾸 나쁜 마음이 든다. 이래놓고서 다음 날 연락을 하면 차단이 돼 있어요. 다음 날 차단, 그러니까 계속 일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건가? 뭐 어떤 마음으로 나를 그러니까 치려고 했던 건지 뭔지를 그 나쁜 마음이 그럼 다양한 마음일 수도 있어. 그치 그냥 뭐 뻑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나쁜 마음이 뭔가 의도를 모르겠는 무슨 심리야? 모르겠어요. 저희 남자잖아요. 저 얘기 좀 해봐. 무슨 심리야? 나단이가 알잖아요. 나단이가 얘기해봐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그 비어고글 효과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무슨 효과예요? 비어고글, 비어곡을? 맥주, 안경 이런. 비어보고. 비어곡을 효과는 어떤 원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그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도 조금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애매하게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좀 블러 효과 하면은 이뻐 보이잖아요. 예뻐 보이죠. 맞아. 그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모델로 블러한 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얼굴을 해석해서 상상에. 그런 효과가 아마 술 마시면은 비어곡을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건 판단력 상실 아닌가요? 왜 평소였으면 아름다워 보여도 보통은 말을 안 하고 마음에 담아두거나 다른 둘만 있는 조용한 자리에서 말하거나 하지 거기서 대뜸 그렇게 말하는 건 판단력 상실이 맞죠.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 본심일 수 있다. 네, 그 순간만은 진심이죠. 구별이 없고 판단력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라고 하기에는 지네 집은 다 찾아가잖아요. 결국은. 그래. 나는 그게 약간 그거는 다들 수호천사들이 있어요. 수호천사들이 다 데려가요. 저도 수호천사 없었으면 객사 여러 번 했죠. 객사네.